정보와 정책의 상관관계입니다. 정책은 정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정보는 정책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정치화되면 안 된다. 정보기관들은 객관성을 끝까지 유지하라. 그래서 정보 분석의 조건들을 해서 객관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은 뭐예요? 얼마든지 정보 영역 하는 거. 야, 북한하고 우리 뭐 평화협정 맺으려는데 북한이 실제로 준비가 됐는지 좀 파악해 주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통주의는 뭡니까? 정보와 정책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통주의라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것도 기껏해 5년 동안 짧은 임시직 공무원에 불과한데 국가는 100년, 1000년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정책하고는 항상 뭡니까?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게 전통주의입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55년까지 미국 CIA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기조였습니다. 셔먼 켄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크 M 로엔탈도 전통주의를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는 뭡니까? 정보와 정책은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대통령이 정책 수행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정보가 100%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로저 일스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50년대 후반부터 미국 CIA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가의 정책 기조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나 이기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다. 얘는 완전 미친놈은 아니다. 적당히 미친놈일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트럼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놈이지만 미국 국민들이 뭡니까? 지지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미친놈이라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밑에 다른 나라 가서 두드려 패갖고 돈 뺏어 와가지고 석유 뺏어 와갖고 우리 국민들 편안하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먹여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놀아도 가만히 놀아도 한 달에 연금 많이 주고 일자리 많이 늘려주고 기업들 잘 돌아가게 해주면은 그런 게 좋은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젠틀맨 소리 들어도 국민들 배고프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러면은 뭡니까? 나쁜 대통령이죠. 이게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책하고 정보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가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죠? 국가안전보장정책 수립을 하고 집행을 가능한 이런 정보들이죠. 뭐 동북아 국제환경이라는 게 지금 뭐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죠? 사실 우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미 안보동맹도 문제가 되고 한일 과거사 정리, 동북아 공정, 러시아의 극동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미국 놈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지금 뭐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놈들도 마음먹으면은 북한을 넘어서 언제든지 남한 점령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마음먹으면 이놈들 30만 명 보내가지고 100만 명을 보내든지 한국 금방 점령해요. 미국 놈들 없으면은 미국 철군하면 제가 봤을 때 한국 이거 뭐 나라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전보장이 그냥 지금 뭐 지소미아 파견하고 뭐 한미 뭐 동맹 뭐 그냥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정도로 지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미, 한중, 한일 관계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일 관계도 역사의 왜곡이나 식민지 유산 청산이나 독도 분쟁 이런 것들도 큰 이슈가 지금 많이 붙어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국가 이익을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원개발, 무역 분쟁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죠. 그죠? 우리가 뭐 석유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란 사태에서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이란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이란 편 들면은 석유 싸게 줄 수 있잖아요. 미국 편 드는데 석유 싸게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란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란이 나빠요?
이슬람 교도들은 전부 다 미친놈들이에요? 전부 다 테러리스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구의 편향된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중동놈들은 테러리스트, 나쁜 놈들, 이놈들은 테러나 하고 돌아다니고 석유를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해서 기름값 올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기름 나면 기름값 올리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가 기름이 안 나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 나쁘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기 나라도 사막에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미래 세대들 앞으로 100년 남은 후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뭔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급하니까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 그 기름 그거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놀고 누워서 가만히 놀다가 지금은 뭐예요? 공장 짓고 얘들 뭐 오만 도시 관광산업 만들고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데 돈 쓰잖아요. 왜? 미래 시대를 위해서. 자기들은 앞으로 30년, 40년은 기름 팔아먹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애들은 그러면 사막에서 모래 먹고 살 거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내 국가 정책을 수립에 필요한 이런 정보도 필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30년 정도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중국 놈들이 100년 동안 절대 미국한테 서양에 달라들지 말라 그랬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만들고 나서 사실은 지금 아직 100년이 안 됐거든요. 100년 동안 절대로 엎드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해보니까 야 이제 한번 맞짱 뜰만 해.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중국 제조 2025가 뭔지 알아요? 2025년까지 미국의 필적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기는 너무 힘들고 훔쳐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뭐예요? 답이 없는 거죠. 이놈들이 안 그래도 사람 숫자도 많은데 대가리 숫자도 많은데 여기까지 기술력까지 갖추면은 답이 없다. 우리도 이제 옥수수 농사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미국도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서 뭐 자동차 생산해갖고 어디 팔아요? 누가 사요? 포드, GM 그 싸구리는 아닌데 고장도 잘 나는 차 누가 사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크라이슬러도. 하여튼 우리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군사력도 그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려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대의제의 한계죠. 선거로 취임한 정책 결정자가 5년만 하다 집에 가니까 답이 없는 거. 보수와 진보도 정권 변화에 따라서 국가 전략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일본이 군사 무장화를 해서 미국이 야 누가 주한미군 철수할 테니까 일본군이 와갖고 평택 기지하고 오산 기지에 일본군이 와갖고 한국 좀 지켜줘라.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미국 놈들 5놈만 있고 일본군 자위대가 10만 명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 결정자에 필요한 정보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정책 결정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여건을 진단하는 겁니다. 진짜 국가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 적국에 대한 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했는가, 조기 경보 체제가 있는가, 안보 취약성이 뭔가, 안보 취약성을 보는 거죠. 우리의 안보 취약성은 뭔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파기했을 때 우리의 안보 취약성은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무기한 연장인가 뭐 이렇게 지금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놈들이 야, 파기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누구 하블라면 해봐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은 파기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무기한 연장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책을 선택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화하는 거죠. 대외 조약을 검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군사 정보가 단순하게 국방만 북한만 감시하는 것이 넘어서서 이미 이제 동부가 군사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죠. 과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북한 대북한 정책들도 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성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